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5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주말에 이제 영상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랑 필살기. 그거를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요. 낮에도 날이 꽤 쌀쌀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독감 때문인지 거리에 보면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모쪼록 건강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 정말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 지금 이 저녁 촬영 전에 아침 라이브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 2개 해갖고 목을 너무 많이 쓴 상태라서 목이 조금 안 좋거든요. 늘 제 목소리가 안 좋긴 합니다만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요, 일단 지난밤에 미국 증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는 이벤트가 많죠. 이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체크포인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 미국 증시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는 초반에는 강세 출발했지만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소폭의 약세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장중에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보면 아주 큰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어제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결국 조정 구간 유지, 그리고 하지만 시장의 질은 뭔가 개선되고 있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당장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하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로 보면 여전히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금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했다, 이런 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금리 조정폭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제한된 수준이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금리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게 이 금리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영역들 있죠. 금리에 민감한 섹터, 경기에 민감한 섹터, 그런 종목들이 12월 이후에 형성되었던 하락 추세를 뭔가 극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지난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약하게 만들었던 거는 주도주군인데요. 그 주도주군의 조정 형태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조정 범위 내 약세였지 기존의 조정 범위를 넘어 수준의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세를 유도한 쪽은 제한적인 약세였고, 상승을 보인 쪽은 나름의 하락 추세의 극복과 같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질은 개선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도주는 조정권 내에서 상대적인 약세였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하락 추세를 극복 시도하는 그런 강세가 있었다. 이 두 가지 꼭지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시장 전체를 판단하고 다시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핵심 주도주의 조정권 내 상대 약세, 뭐 이 부분인데요. 지수를 보더라도요,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상대적 절대적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만 본다고 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이 정치 레벨을 이탈한 상황에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 빠르게 3일 안에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회복은 나타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이런 나스닥 지수의 약세에서 봤듯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듯이 확실히 주도주군이 약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엔비디아 보시면 강세 출발 약세 마감해서 기존의 박스권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인 거고요.
브로드컴 역시 특별하게 소폭의 약세였고 결국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정체권 내의 약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구글, 메타 모두 다 그냥 기존의 정체권 내의 약세가 전반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나마 메타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가 더 컸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날 메타만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주도주군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메타의 약세는 그 전날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요. 메타나 스냅 같은 주식이 이제 틱톡과 관련해서 틱톡이 지금 이제 규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규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냅이 빠졌고 메타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의 기본적인 상승 드라이브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의 주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대단한 이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암튼 지난 밤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핵심 주도주들이 상대적, 절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약세를 가로막은 건 분명한데요. 앞서 이렇게 하나씩 주요 종목들을 확인했듯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기존의 정체권 내에서의 흐름이지 그 흐름을 벗어나는 약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증시의 흐름은 없었다. 주도주군, 특히 핵심 주도주군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주도주군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오라클, 세일스포스, 그리고 팔란티어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5일선도 넘기지 못하는 정도의 반등이었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에서 대단한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미 있는 변화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상대적 강세 흐름이 괜찮은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하드웨어, 인프라 하드웨어 쪽 생각하면 그럼 우선적으로 원전부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전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그래도 지난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승은 없는데 뉴스케일 파워 그냥 요 정도 정체권, 탈란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체권, BWS 테크놀로지도 아랫부분에서 이런 정체권 내의 상승이지 아직까지 그거 이상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변곡점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던 이쪽 영역은 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 영역인데 이쪽 영역에서 사실 오히려 개선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는 흐름이 보인다는 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데이터 인프라 하드웨어에서 또 이제 전력기기, 그다음에 변압기 쪽을 보게 되면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강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이 정체 구간 내의 흐름이었었는데, 가장 센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고가갱신의 흐름입니다. 특별하게 GE 베르노바가 더 강해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특별하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고가갱신이 나고 있는 흐름 그 자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전환의 롱사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체권 내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군을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은 하드웨어 쪽을 제외하면 앞서 봤듯이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인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대적, 절대적 약세를 보여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만들었다. 그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약세 수준이 뭔가 위험을 발생시키는 약세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주도주군의 동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이제 내린 꼭지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의 하락 추세 극복 시도입니다. 지수로 봐도 손 잠깐 지수로 가볼까요? 지수로 보더라도 다우 상대적인 강세였고
러셀도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들이 상대적인 강세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흐름은 이틀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왜 이들이 이렇게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이는 거지? 뭐 일단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상대적 절대적 강세의 흐름이 어떤 수준으로 전개되는지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은행이겠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추세가 좋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두 다 전반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 보면 본격적인 롱사인이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오늘 실적에 따라 또 주가 등락이 있겠죠. 일단 어찌됐던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상승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은행주의 모습이 어저께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거는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원유가 이렇게 그래도 단기 상승이 꽤 커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덕분에 에너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그래도 아주 강세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단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에너지 섹터는 대충 이 정도 흐름이다 이렇게 치자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소재 섹터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하락 추세였잖아요. 근데 그 하락 추세에서 아직 확실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기 저점은 찍었나? 단기 하락은 종료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반등이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소재 섹터의 듀퐁 같은 주식이고요. 듀퐁 같은 주식이 아니라 듀퐁이고요. 소재 섹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하기도 했었고 관심 있게 봤던 캐터필라 같은 종목들 보면 꽤 뚜렷한 상승 반전 형태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A에 산불이 되게 이제 크게 났잖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앞서 소재 섹터도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하는 흐름이었고, 마찬가지로 캐터필라도 이 하락,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종료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리고 캐터필라 뜨는 거를 산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같이 봤던 종목군들 중에서 소비유통 섹터에 홈디포라든지 로우라는 주식도 보시면 그래도 아주 뚜렷한 건 아닙니다만 이 하락 기조를 벗어나는 듯한 상향 돌파가 시도되는 듯한 상승이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틀 연속 보였고, 그 상승의 결과물은 그동안 전개됐었던 12월부터 전개됐었던 하락 추세에 대한 극복 형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자면 지난 12월에 금리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반전하면서, 금리가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하면서 지금 봤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락이 전개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이야 주도주군들도 약간 조정이지만 실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장기금리 상승과 함께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었고, 실제 증시의 부담은 이들 종목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이틀간의 흐름을 통해서 최소한 이들 종목에서 하락 추세의 위험은 일정 정도 제거되는 듯한 흐름이 종목별로 나온 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종목들을 이제부터 사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시장 전체 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부진했던 종목군에서 하락 추세의 위험은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쪽이다, 영역이다, 혹은 뭐 부분이다,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꼭지로 사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제 특별한 상승 전환의 개연성이 사실 어제 나타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그냥 유지된다, 그냥 그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가장 약했던 쪽에서 최소한 하락 추세 극복처럼 보이는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요 기대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제한된다면 조만간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압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돌린다라는 것, 그건 저도 알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12월 이후 가장 약세를 만들었던 약세의 원흉이었던 섹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꽤 긍정적인 포인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딱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 딱 오늘 밤부터 좀 깝깝하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고, 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종목별로 막 등락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막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로 보면은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약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 정도만 그냥 어제 지난밤의 흐름은 그 정도로만 결론 내고 그 이상으로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흐름이 진짜 나오는 거는 진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과대해서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벤트가 많습니다. 제가 딱 두 줄로 써놨지만 사실 CPI 진짜 중요한 거고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CPI는 결국 주목하고 있는 건 두 가지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라인 CPI의 YOY 하고요, 코어 CPI의 MOM 증가율, 요 두 개를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달이 2.7%였거든요. 근데 현재 예상치가 팩트셋 기준으로 하면 2.7%에서 0.1% 증가하는 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CPI YOY가 쭉 감소하다가 9월 이후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연준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2.7% 수준으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또 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헤드라인 CPI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하는 게 결국은 코어 CPI의 MOM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예상치가 지난달이 0.3% 증가인데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은 0.2% 증가로 예상 중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왔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올지 이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 9시 정도입니다. 웰스파고하고 JP모건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있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좋고 늘 제가 은행을 되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막 그런데 실적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상 EPS 추정치를 보면 지난 분기 EPS가 4.37불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JP모건 기준으로 지난 분기 예상이 아니죠. 지난 분기 발표된 EPS가 4.37불인데 시장에서 이번 분기 주당 EPS가 4.09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상치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미 주가에는
4.09 수준은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행한테는 실질적으로 은행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무조건 실적의 측면은 아니다. 물론 4.09불보다 더 아래로 나오면 주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오히려 또 이거보다 좋게 나오면 실적도 예상치보다 이상인데 모멘텀도 규제 완화라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된다면 너무 땡큐인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주 주가가 좋은데 이 은행주 주가가 좋은 이후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좋을 거다, 이게 반영되어 있는 은행주의 좋은 주가 흐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웰스파고, JP모건,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있으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의 시장의 질의 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요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지,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아직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시켰던 영역은 경기민감주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이들이 하락을 종료시켰다는 것만으로 경기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이유도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략 자체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주식 비중 65에서 70%,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 주도주, 핵심 주도주, 앞서 봤던 핵심 주도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슬라를 중심으로 60, 65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경기민감주는 저는 주로 은행을 말씀드렸는데 은행을 중심으로 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냥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밤부터 이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이벤트가 많아, 사람 머리 아프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또 가끔 너무 피곤하면, 신경 쓸 일이 많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들이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어저께 시장이 약간의 안정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투자 성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